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 지역에서 2,5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전은 동구의 한 노인 전문 병원에서 2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하루 사이 1,032명이 확진됐고 9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420명과 아산 192명 등 모두 1,1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세종에서는 29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복지나 연구 기능 위축의 어려움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 대학들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는데 지난 2009년부터 14년째 인하와 동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특히 이번 동결은 코로나19가 3년 차에 접어들어 어려움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이로 인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대대적 경상 경비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악화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대는 올 들어 6차례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지난해보다 0.08%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대전대의 경우도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학원 등록금까지 소폭 인하했으며 한밭대는 15년째, 공주대 14년째, 한남대 10년째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지역대학들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늘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극복에 나선다는 방안입니다. 교육부라든지 또는 본부처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서를 내고 수주를 받음으로써 그 어떤 비용을 통해서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비를 좀 더 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폭은 1.65%로 지난해보다 0.45% 높아졌지만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인상 결정 시 학생들에게 학자금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이유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대학 선정 등에서의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어 동결 외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동결로 인해 정부 재정 의존이 커지면서 대학 줄서기로 인한 자율성 훼손, 대학 본연의 순수 연구기능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대학들도 호시절 쌓아둔 적립금 활용 등 자체 자산에 적극적인 투입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난해 지식재산 출원 건수가 60만 건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오히려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온라인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입시에서 학생부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겐 금지어 사용이나 표절 여부 등을 가려 추천 문구를 제시해주고 교사들에겐 학생부 작성의 공정성 확보, 업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I 문장 판별 표절 여부 검색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2020년 상용화 이후 학생용은 회원수 7만 명에 연간 이용자 70만 명에 이르고 최근 교사용도 무료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는데 점차 반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입력 단어나 문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이런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입니다. 2020년 출원량이 55만 7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다시 60만 건에 육박하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7%로 이전 10년 평균 증가율 3.6%를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 속에도 출원량이 줄었던 IMF 사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과거 불황기와는 다른 이례적 성장인데 위기 이후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겁니다. 코로나19가 위기이긴 했지만 그에 따른 비대면 경제 부상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이런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고 그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부응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분야별로는 특허가 인공지능, 모바일 쇼핑, 화상통신의 성장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5.0% 늘었고 상표는 디지털 방송통신이 24.3% 급증하는 등 전체적으로 10.8% 증가했습니다. 과거 불황기 경험을 반면 교사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나 지식재산권 확보 의지가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천안과 공주, 계룡과 청양 등 충남 4개 시군의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cm 정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 영하 11도, 천안 영하 10도, 대전 영하 7도 등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며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겠다며 한랭 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 소속 공격수 김인혁 선수가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전력에서 삼성화재로 이적한 김인혁 선수는 부상 때문에 점차 출전 횟수가 줄었고 지난해 12월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선수단에서 나와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인혁 선수는 지난해 일부 네티즌이 자신의 SNS에 쏟아낸 악성 댓글에 대해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